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 직장인 여자이고 회사에서 상품 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가 상품 기획팀에 있으니 외근도 많은 편인데 외근하다가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일로 만나서 연인 사이까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연애한 지는 8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저는 8개월 동안 만나면서 이 남자와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착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헌신적이었는데 제가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사니 가족 대신 저를 일일이 다 챙겨주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 더 많았지만 굉장히 어른스러웠죠. 그렇게 저희는 각자 부모님을 뵙기로 했어요. 저도 이 기쁜 사실을 알리려고 주말에 시간을 내서 본가에 내려갔어요. 본가에는 아빠랑 여동생만 둘이 사는데 엄마는 돌아가셔서 안 계세요. 그렇게 본가에 가니 집에 아빠만 계셨고 동생은 외출을 했다고 하길래 일단 아빠한테 먼저 결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 딸도 시집을 간다며 도대체 시집을 언제 가나 했었는데 드디어 간다고 엄마가 살아있었음 엄마가 제일 좋아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다다음 주엔 예비신랑 데리고 같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 아빠는 벌써부터 예비신랑은 술은 좀 하냐는 질문하시고 낚시는 좋아하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술이랑 낚시를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동생 올 때까지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하며 TV를 보고 있었는데 오후 4시쯤 되니 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생한테는 대충 얘기를 해둬서 알고 있었지만 제가 확실하게 결혼한다고 하니 본인 일처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나 동생이나 저희 예비신랑은 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동생이랑 수다 좀 떨려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 저희 동생이 언니, 나 왜 언니 주변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막 애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네? 야, 너 또 왜 그래? 나 오늘 잠 못 자게. 어디 밖에서 고양이 우는 소리 아니야? 고양이가 우는 소리면 언니도 들리겠지. 언니 들려? 안 들리잖아. 되게 기분 나쁜 소리네. 아, 그래. 그냥 환청이겠지. 너 요즘 취직하고 정신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예민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기가 허하면 더 그러니까 밥 좀 잘 챙겨 먹고 종합 비타민도 좀 챙겨 먹어. 하고 집에 올라왔어요. 처음에 동생이 이런 말을 했을 땐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 동생이 환청도 잘 듣고 헛것도 잘 보고 예지몽도 잘 꿔요. 익히 말에 약간 신기가 있는데 저희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무속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집안에 무속인이 있었으니 동생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는 것 같았죠. 저희 엄마도 이런 증세가 있긴 하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동생한테 온 것 같았어요. 저도 이쪽에 대해선 깊이 알지 못하니 그냥 지레짐작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죠. 아무튼 동생이 고등학생 때인가 그때부터 그랬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된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동생이 꿈을 꿨는데 어떤 할머니 무당이 동생한테 방울이랑 부채를 주면서 자꾸 뛰어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막 뛰다가 기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일주일에 2~3번씩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랬대요. 그리고 제가 아픈데도 맞추고 그러더라고요. 동생도 본인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지 못하는 것 같았죠. 나이도 아직 28살밖에 안 됐고 창창하다면 창창한 나이인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의 꿈도 있고 미래도 있는데 동생의 그런 고민에 언니로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말이나 행동으로 잘해주고 있죠. 동생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에 돌 하나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동생이 말한 그 애기 울음소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찜찜했는데 동생이 연락까지 와선 오늘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생의 말과는 다르게 회사에서 아무 일도 없이 잘 퇴근했고 퇴근하고 웨딩업체를 알아보려고 예비신랑과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신랑이 저쪽에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을 흔들며 예비신랑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뒤에서 누군가 확 미는 듯한 느낌이 들더니
제가 그냥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져서 넘어진 겁니다. 문제는 얼굴이 먼저 바닥에 닿았고 그 때문에 오른쪽 뺨 부분이 피가 날 정도로 싹 다 까졌어요. 아니 제가 뛰어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이런 사단이 난 거죠. 예비신랑도 그런 절 보고는 놀래서 막 뛰어오더라고요. 역시나 뒤에는 아무도 없었고 누가 밀었을 턱도 없었죠. 어디 돌부리에 걸렸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순간 저희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심하라는 게 이런 거였나 싶었네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눈 주변은 새파랗게 멍이 들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일단은 결혼 사진은 어쩔 거고 예비 시부모님 인사는 어쩔 건지 싹 다 미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하니 예비 신랑은 결혼하기 전에 액땜했다 생각하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천천히 결혼 준비하자고 하는데 다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해 죽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 뒤 저희 동생이 걱정이 된다며 다친 절 보러 올라왔어요. 동생이 온다는 걸 알고 있던 예비 신랑은 자기야, 자기 동생 이왕 이렇게 올라온 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이제 좀 있으면 내가 형부가 되는데 처제 얼굴도 자주 보면 좋잖아? 하길래 동생한테 물어보니 동생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셋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태가 이러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제가 사는 집으로 오라고 했고 집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동생이 먼저 오고 예비 신랑이 나중에 왔는데 오자마자 저희 동생을 보고 반갑다고 웃으며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동생이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며 귀를 한 손으로 틀어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비 신랑을 이상한 눈으로 보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다짜고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비 신랑도 상당히 당황을 했고 약간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왜 저러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예비 신랑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생을 뒤쫓아 나갔어요. 야, 너 왜 그래? 처음 보는 사람 앞에 두고 다짜고짜 이게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는데? 언니, 저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어? 너는 어떻게 사람을 처음 보고 그런 말을 해? 언니, 저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데 집 들어오자마자 애기 울음소리가 온 사방에 진동을 해. 한 명만 우는 게 아니라 몇 명이 우는 것 같았다고. 그리고 나랑 악수하는데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해. 의심스럽다고. 왜 하필이면 애기 울음소리가 이때 들려? 언니네 집 들어가면 또 애기 울음소리 들릴 것 같아. 나 그냥 몸 안 좋다고 먼저 간다고 해줘. 그리고 언니, 나는 이 결혼 절대 반대야.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언니 결혼 앞두고 얼굴 다친 것도 찜찜하고 저 사람 실제로 만나보니까 언니 결혼 더 내키지 않아 하는데 그러고 얼마 안 돼. 또 한 번의 사고가 생겼습니다. 제 평생 이런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제가 예비 신랑을 만나러 택시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제가 탄 택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제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 바로 앞에 직진하던 버스가 신호 위반을 하고 제가 탄 택시를 정면으로 박은 겁니다. 택시 기사님도 피한다고 피하셨는데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진 못했고 순식간에 사고가 났어요. 오른쪽에 앉아있던 저는 정면으로 버스에 받쳤고 받치면서 왼쪽으로 심하게 튕겨져 나갔어요. 그렇게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갔고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치고 나니 그제서야 소름 돋는 동생의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왜 하필이면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다치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 홀린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제가 다쳤을 때도 정말 극진히 미안할 정도로 저한테 잘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놓치기에 너무 기분과 상황을 탓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던 찰나 저의 SNS로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 본인을 예비 신랑과 3년 전부터 동거를 했던 여자라고 소개를 하며 예비 신랑의 과거를 알고 싶다면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증거로 내가 당신을 만나냐고 하니 사진을 한 장 보내주는데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초음파 사진 날짜는 바로 엊그제 날짜였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차마 말이 안 나왔고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들은 얘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결혼하려고 하는 놈, 이 정도로 인간 쓰레기인 거 아시라고 만나자고 했어요. 하며 총 3장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다른 날짜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그 인간이랑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어요. 만나면서 임신도 2번 했고 이번이 3번째 임신이네요. 매번 임신할 때마다 나랑 결혼하겠다고 해놓곤 며칠 뒤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딴소리하고 이런 게 벌써 이번이 3번째예요. 근데 이 쓰레기 뒤에서 당신 만나면서 딴짓거리하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임신하니까 이번에는 결혼한다고 헤어지자고 하는데 그 인간 제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쪽 찾아온 거예요. 여태까지 당신이 이런 쓰레기를 만나고 있었다고요. 근데요, 저 이번에는 이 얘기 나으려고요. 그래서 평생 그놈 발목 잡으려고요. 그러니까 당신도 알아서 떨어져 나가세요.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런 말도 못했고 그 여자가 떠나간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그리고 몇 분도 안 돼 그 쓰레기한테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자마자 저한테 자기야, 그 여자 미친 여자야. 그 여자 몇 년 전부터 스토킹했던 여자라고. 설마 자기 그 여자 말 믿는 거 아니지? 제발 내 말 믿어줘 하는데 저는 그런 예비신랑 놈 뺨을 내리쳤어요. 너 나를 진짜 무슨 등신 호구로 아냐? 네가 그 여자한테 보냈던 문자, 사진, 심지어 전화통화 녹음까지 다 봤어. 근데 뭐? 네 말을 믿어달라고? 내 동생이 왜 널 보자마자 네 주변에 애기 울음소리가 진동을 한다고 했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다치는 것도 다 너 때문이었네. 너 그러다 진짜 천벌받아. 이 쓰레기야. 분리수거도 안 되는 인간아. 뭐? 내 주변에 애기 울음소리가 진동을 해? 야, 네 동생 나 처음 볼 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보던데 네 동생 무슨 정신병 있는 애 아니냐? 그리고 네가 실수하고 네가 재수가 없어서 다친 걸 왜 내 탓을 하고 있어? 되려 네 병간호하고 뺑이 친 건 나 아니냐? 어딜 고맙다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이게 어디서 쓰레기라고 하고 있어? 하며 눈을 부릅뜨고 말을 하는데 그 눈에서 정말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끝까지 할 말은 다 했죠. 나는 너랑 이 결혼 못하겠다. 아니 안 한다. 그리고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진짜. 언젠간 네 눈에서 피눈물 나는 날이 올 테니까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하는데 예비신랑 그제야 지 성격이 나왔고 저한테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고 저를 막 밀치는 겁니다. 너 같은 엑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야 하는데 저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이 얘기를 하니 동생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동생과 하늘이 절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예비신랑이었던 놈이 연락이 와서 그 여자랑 완전히 끝냈다고 다시 만나달라고 하는데 답장도 안 보내고 바로 전화번호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완전 제정신인가요? 진짜 발목 잡힐 뻔한 거 구사일생 했어요. 사람 겉만 판단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제 긴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사람 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세요.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저도 읽는 내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동생분한테 그런 말을 들으시고 사고까지 당하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다행히 그 전 남자친구의 모습을 알게 되어 하늘이 도왔지만 여전히 무서우실 것 같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가 그런 남자였다니 배신감을 넘어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살해자분 말처럼 저렇게 번지르르하게 멀쩡한 척하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나요? 하늘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나쁜 기억들은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회복도 잘하셔서 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